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무인기 무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나 무인기에 탑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장이 아닌 현재 순수하게 무인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무인기 전용 무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무인기에 충분히 탑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청검이나 70mm 유도로켓이나 비공 등은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무장들은 무인기의 무장으로도 적합하기는 하지만 순수하게 무인기 무장으로 만들어진 장비들이 아니니까요. 우리나라가 무인기용의 무장을 만들고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분명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인기 사업은 대부분이 기밀 사업이라 무장도 기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몇 종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 종류의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아마 더 있으리라 봅니다만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세 종류뿐이라 세 종류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말한 무장 말고도 더 알고 있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무장은 한국형 브림스톤과 그리고 40mm 유도로켓과 동축반전 지능형 자탄입니다. 이 세 종류의 무장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할 무장은 한국형 브림스톤입니다. 이걸 한국형 브림스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무장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탑재가 되는 무장이고 실제로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시험도 한 무장입니다. 그래서 과거 폴란드의 FA-50 수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폴란드의 일부 언론에서 FA-50의 무장으로 브림스톤이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이 무장은 제가 과거 끝판왕급 무인기 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 무장이 뭔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청검과 마찬가지로 연령상 시커를 사용하고 영상 이미지 추적 능력을 가진 미사일로 무게는 50kg으로 청검보다는 좀 더 무겁고 사거리는 20km입니다. 제가 이 무장을 처음 소개할 때는 이 무장의 데이터 링크가 30km여서 사거리를 30km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 사거리는 20km입니다. 이 무장은 주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와 군단급 무인기의 공격형 모델,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의 공격형 모델의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무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FA-50이나 KF-21 같은 전투기에도 탑재되는 무장으로 현재 FA-50의 주력 무장인 매버릭 미사일의 임무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을 제가 왜 끝판왕급 무장이라고 이야기했냐고 하면 이 무장의 최대 운용고도가 14km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리퍼나 그레이 이글의 무장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헬파이어 미사일이죠. 여러분 헬파이어 미사일의 최대 운용고도가 몇 킬로미터인 줄 아세요? 보통 헬기용 모델은 4km고 리퍼 전용 모델은 6km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이 높이 아래에서만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리퍼의 비행고도는 10km 이상이지만 리퍼는 헬파이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고도를 낮추어서 6km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하면 적 야전방 공망의 공격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사용하는 야전방 공망 중에 가장 높은 고도까지 도달하는 게 90mm 대공포입니다. 이 90mm 대공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고도는 7km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전투기들에게 고도 8km 이상에서만 작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도에서는 무유도 포탄으로 목표를 명중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군은 이 작전 개념을 도입하면서 공군의 주력 무장으로 주로 유도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무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군단급 무인기 이상의 기체들은 고도 8km 이상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헬파이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퍼는 고도 6km 이하로 내려와야 하고 그럼 적의 야전방 공망에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장은 고도 14km에서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인기들이 고도를 낮출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적의 위협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청검도 최대 운용 고도는 6km고 브림스톤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터키의 바이락타르의 무장들은 더 경량이라 운용 고도가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락타르도 무장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야전방 공망의 위협에 노출되어야 하고 아마 맨패드 미사일의 최대 요격 고도인 3km 이하로 내려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끝판왕급 무인기 무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 녀석은 지금 기밀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공개된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최근까지도 추적하던 게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전투기에서 시험을 한 건 알려졌는데요. 그럼 무인기에서는 어떤 무인기로 시험을 했을까입니다. 현재 이 무장을 탑재하기로 예정된 무인기 중에서 완성된 건 중고도 무인기뿐입니다. 군단급 무인기 무장형도 그리고 중고도 무인기 무장형도 현재 나와 있지 않고 중고도 무인기만 나와 있는데요. 중고도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공격형 모델이 아닌 정찰형 모델이지만 소량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무장 파일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장의 무인기 발사 테스트는 틀림없이 중고도 무인기를 활용해서 했을 것이고
이번에 중고도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면 이 무장도 같이 실전 배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열심히 추적했지만 기밀 사업이라 알아낸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하게 이번에 중고도 무인기가 실전 배치되면 같이 배치된다는 걸 확정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거의 90% 이상 확실하게 중고도 무인기와 함께 실전 배치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브림스톤 미사일과 같은 밀리파레이더 시커를 개발 중인데요. 아마 차후에 이 무장에 밀리파레이더 시커를 탑재한 모델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40mm 유도로켓인데요. 이 녀석은 LIG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한 모델입니다. 이 미사일은 구경은 40mm고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의 무게는 1kg짜리 무장입니다. 이 녀석은 그 계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래 육군은 40mm 유탄 발사기에서 발사 가능한 유도 무기를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LIG는 40mm 유도로켓과 이 40mm 유도로켓의 시커를 시험하기 위한 20mm 미사일을 개발했었는데요. 엉뚱하게도 군에서 자신들이 개발해 달라는 40mm보다 20mm 미사일에 더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현재도 20mm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그런데 LIG는 40mm 미사일이 사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걸로 무인기용 무장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이 무장은 지금 현재 군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중이고 채택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G는 이 40mm 미사일과 함께 이 미사일을 탑재할 쿼드콥터형 무인기를 같이 제안 중인데요. 이 무인기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재 40mm 미사일은 군의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은 무게가 겨우 1kg에 불과하기 때문에 군단급 무인기 이하의 소형 무인기들의 무장으로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차기 4단급 무인기나 헬기형으로 개발 중인 차기 대대급 무인기에도 탑재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축 반전형 지능형 자탄인데요. 이 무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게 풍산이 개발한 동축 반전형 공격형 무인기죠. 기본적으로 이 무장은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무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장이 원래 보병용으로 개발되었던 게 아닙니다. 원래는 무인기용으로 개발이 되었으나 문제는 무인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재에 따른 가망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풍산은 단 한 번도 가망인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풍산은 무인기에 탑재하는 걸 포기하고 이걸 보병용 무기로 전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무장의 가망인증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산이 최초로 가망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망인증이 끝나면 이 무장은 무인기에 탑재되게 됩니다. 이 무장도 어찌 보면 무인기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인기에 의해서 운반되어서 목표에서 투하되고 동축 반전 로터를 활용해서 목표를 찾아서 공격하는 형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무장은 군이 도입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결론은 가망인증만 끝나면 군에서는 무조건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거라서 무인기용으로 채택될 게 100% 확실한 무장이죠. 그리고 이 무장이 어떤 무인기에 탑재될지는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무장들이 무인기를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국산 무장들이고 업체들이 단순하게 제안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군에 도입될 게 거의 확실한 무장만을 다루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무인기용 무장이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